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는, 그죠? 120, 그죠? 확 폭락. 무시무시하죠? 항상 그래요.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론요, 미래 영역이니까 뭐 극단적인 건 없다 그랬죠. 만일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어때요? 일단은 피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늑대가 보인다고 딱 조짐이 보이면 일단 피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주식쟁이들은 특히 망각이라는 게 좀 심해요. 그죠? 항상 긍정적으로. 괜찮아. 왜 긍정 모드를 발휘하게 될까요? 대부분 다 몰빵이죠. 몰빵. 돈 있으면 그죠? 숨도 안 쉬고 주식 사나요? 현금을 들고 있다는 그 자체는 손실이다. 기회비용 손실이다.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런 식으로 시장은 끝없이 주식을 사라고 유혹을 해요. 매일같이 수도 없는 그죠? 테마를 만들어내고 또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이란 거는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주식쟁이는 게을러요. 그죠?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왜? 쉽게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가지고 요즘은 검색기도 돌리죠. 조건 검색식. 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죠. 끝없이 계속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돈을 다 잃어요. 주식이란 걸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세금이란 걸 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번전에 사고 팔고 해도 결국은 손실을 구죠. 그러면 주식이란 것은 세금을 떼니까 딱 사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출발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주식을 하는 당사자는 뭐죠? 그죠? 당사자는 삶의 주체, 주식의 주체는 나라는 거죠. 나의 기준, 그죠? 이 마음속에 이 투자 심리 이쪽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많은 분이 틀려져요. 어제는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앞까지만 해도 계속 그죠? 저한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질문하는 게 그래요. 주식시장 좋잖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데 왜 자꾸 현금 들고 기다려라. 그죠? 갖고 있는 거는 계속 팔았어. 현금은 계속 쌓이고 있어. 근데 사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스럽죠. 인디안 기우제. 방장아, 폭락을, 언젠가는 폭락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냐. 왜 자꾸 현금 들고 있으라느냐. 장은 멀쩡한데, 혼자서 자꾸 위기다.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때요? 나는 이랬어. 지금 위험해. 안 좋아. 기다려야 돼. 하긴 해야 돼. 근데 특히 정치에 민감하죠. 우리나라 주식쟁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그리고 잘 돌아가는데, 상법 개정부터 시작이 좋은데, 그죠? 너무, 좀, 기우, 걱정, 우려,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그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하지 마라. 이런 조언도, 어떤 경론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네 돈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돈은 내가 위기다 싶으면 그냥 빼고 하는 거다. 원래 그런 거야. 주식을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업 투자가 중에서도 배당주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거를 배당을 받아서 1년을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긍정 좋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고배당주, 저평가된 이제
배당을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안 망할 것 같고 이게 대부분 대기업 지주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지도 많이 오르니까 많이 팔아치웠죠. 얘가 3만 원일 때 배당률이 한 7% 정도 됐는데 얘가 계속 올라갔어. 6만 원 돼버렸어. 그러니까 배당률이 한 3. 몇 %밖에 안 돼. 그러면 안 오른 다른 주식이 많아. 그럼 그걸로 이동해 간다. 그래서 저는 많이 팔았고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술 한잔 먹으면서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쬐끔 팔고 다 들고 있다. 어차피 고배당 주인데 이제 각자의 의지, 신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차트나 보고 대충 하면 그거나 그죠? 어차피 노력해도 모른다는데 뭐하러 노력해? 틀리죠. 주식은요 수많은 지뢰가 깔려 있어요. 그죠? 그 지뢰를 내가 1개를 감지하냐 2개를 감지하냐 3개를 감지하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죠? 주식은 인문학에 가깝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이해를 할수록 이제 읽지 않을 확률을 그죠? 읽지 않을 확률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게임. 그래서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생각이라는 건요. 공부라는 건 맞든 안 맞든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정말 좋다.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한 그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천 의지. 그죠. 볼펜 하나 사주실래요? 엄청 많죠. 아마 학생 때부터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하고 생각나면 적고 그런데 요즘은 그죠? 핸드폰에 노트 기능 뭔가 다 있어요. 음성 녹음 기능도 있고 한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서 그냥 끄적끄적 메모하는 걸 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잃기 위해서. 지금은 그죠? 여러 가지 국내 문제. 아까 앞전까지도 말씀드렸죠. 관세. 이 관세는 무서운 거다. 그렇지만 실제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내에 있다. 내부에 있다. 민주당의 그죠? 세법. 이게 어떻게 가냐에 따라 얘가 더 무서운 거다. 결국은 어때요? 얘가 꽝 터니까 대폭락해버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현금 비중은 뭐다? 다다익스. 많을수록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막상 뻥 터지니까 현금 비중 70%, 그죠? 주식 비중 한 30%인데 그 30% 갖고 있는 것마저도 무섭죠. 그게 주식쟁이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식이란 것은 갈대와 같다. 그 주식쟁이 마음은 그 갈대에 앉는 잠자리와 같다. 그 의지라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주식쟁이의 의지, 신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타야, 단타. 아주 쉬워. 순식간에요, 그 자신만만함, 최근에 지주사, 여러 가지가 주식 팍 올랐어. 돈 많이 벌었어. 세상 무서운 거 없어요. 세상 겁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낸데, 내가 왕인데. 그죠? 간이 배밖에 나와요. 그게 주식쟁이 심리예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 그죠? 그러면, 지주사 사라, 사라. 열심히 설명을 했어. 그래서 사서 돈 벌었어. 근데 추천을 해준 사람도 쟤예요. 근데 이후년 이거 팔아라.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어라. 어쩌라, 저쩌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팜으로 해서 돈이 많이 생겼어. 많이 벌었어. 그때는 이제는 간이 배밖에 나왔어. 그 사람의 간의 크기와 저의 두뇌의 크기가 비슷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의 개념과 무게와 그 사람의 간의 무게가 똑같아졌어.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들어. 너 돈 많아.
네가 방장이면 방장이야. 네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식은방이 멍크 치솟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 너 돈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바닥은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야. 돈 많이 벌면 그게 위너야. 그냥 놔두는 거야, 뭐. 왜? 돈 잃으면요, 또 순해져요. 착해져요. 그죠? 또 시킨 대로 잘 해요. 그런 거 어때요? 근데 뭐 돈을 계속 많이 벌면 그냥 축하 하고 뭐 알아서 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생각한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고 싶으면 외쳐. 그리고 그 당나귀 기라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관세 부분은요, 조금 달리 봐요, 저는. 어차피 정치라는 거.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관세라는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저는 트럼프보다 그죠?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그러니까 JD 벤스가 더 무서워요. 트럼프보다 이 사람이 더 무서워. 트럼프는 이번 임기로 끝나지만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만일 JD 벤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트럼프의 행동일까? 그 뒤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의 의지일까? 행동일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죠? 표면적으로는 왕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세상의 2인자 그 등 뒤에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법이거든요. 트럼프의 행동이나 트럼프를 예상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저는 JD 벤스를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죠? 이 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JD 벤스가 앞으로 그죠? 미국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JD 벤스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물론 그죠? 뭐 저는 그래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많은 책이나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했죠. 근데 대부분 뭐 그런 사람이 뭐 있나 모르겠어요. 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JD 벤스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본 거고요. JD 벤스는 1984년생, 그죠? 8월 2일생이라 했죠. 8월 2일생. 그러니까, 그죠? 축하. 오늘 생일이네요. 근데 알아서 잘 하겠죠. 그죠? 84년생이니까 이제, 그죠? 40. 이 사람 마음속에 40을 먹은 미국 부통령의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오하이오, 켄터키주. 여기에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요. 해고록을 보면. 그럼 여기에서는 뭘 보고 느꼈어요? 러스트벨트. 그죠? 그러니까 낙후된 공업도시. 낙후된 공업도시에. 이 공업도시에 그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요. 왜?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다 이전해 갔거든요. 저가 정책으로. 이전해 가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에서 싸게 물건이 들어와서 미국이란 나라는 풍요해져요. 그렇지만 이 켄터키주에서 일을 하는 많은 하층민의 어떤 백인들은 처참하게 무너져요. 삶이. 왜? 실업자가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쪽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행하고 힘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힐빌리의 노래. 그죠? 힐빌리의 노래.
이 내용이 그래요. 무너진 백인 하층민, 거기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 의식,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울분, 분노, 그죠? 그런 거예요. 레닌,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이전에 보면 레닌이란 걸 봐요. 이 레닌의 삶, 이 사람이 왜 공산주의란 걸 만들었을까? 그럼 다 그래요. 산업혁명이 막 펼쳐지고 모든 게 기계화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성돼요. 자동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 실직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임신하는 와이프는 굶주려 있고 나는 어디에 가가 일자리를 구할 데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와이프와 애는 굶어 죽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울분, 분노. 이게 민주주의 실태인가? 이런 민주주의 실태는 아니야.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눌 수 있는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공산주의가 뭐가 좋다고 만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 관세란 걸 부활을 시켜서 뭐를 꿈꾸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힐빌리의 노래를, 그죠?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J.D. 벤스가 꿈꾸는 것은 무너진 러스트벨트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그죠? 그 분노 표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과연? 그죠? 가능한가? 미국의 수많은 공장을 지어라. 법으로 지어라. 강제로 지어라. 안 지으면 미국의 물건을 못 팔아먹는다. 이것은 분노 표출인 거야, 분노. 이거를 합리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는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 불행을 안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 이래 봤을 때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요, 관세 협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상해. 그냥 말밖에 없어, 말. 그리고 서로가 말이 틀려. 일본이 미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뭐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다, 막 여러 가지 계약을 했어.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데 일본은 내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하겠다. 미국이 내가 원하는 거 지정해 주는 거 일본에서 공장을 지어서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오기로 했다. 근데 일본은 또 내 말 그런 말 아닌데 뭐죠? 최소한요. 그러려면 무슨 협정서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요. 2011년 그때 한미 FTA 했을 때 이 어떤 뭐 자동차 하나만 갖고 7, 8개월 끌었어. 그만큼 협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필요하고 엄청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트럼프 어째? 이거는요, 한 국가를 상대로 그냥 하루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를 실현시키려고 하니까 뭐야? 말장난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보자. 잘해보자. 끝. 근데 안 잘하면 어쩔 건데.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트럼프가, 야, 한국 누가 이래, 우리 쪽에, 이쪽에 해가지고, 뭐, 3,500, 뭐, 짜고 막 떠들어. 근데 우리가,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럼 끝. 생각 안 나는데, 끝. 에너지 1,0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아니고, 난 1,000만 원치라 했는데, 끝.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진실 게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돼. 왜? 우리만 한 게 아니거든. 또 미국이 그렇게
할 방법도 없어. 또 당장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재 방법도 없어. 끼익해봐야 뭐죠? 요거 안 지켰으니까 너가 미국의 물건 다시 팔아먹지 마. 못 팔게 말리는 거, 막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요, 지지부지 흘러갈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래요. 무슨 관세를 협정이나 뭐나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실천 의지는 없어. 그냥 분노 표출. 분노 표출이라는 거예요. 부통령이 1984년생이야. 40의 이 나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분노밖에 없어. 러스트벨트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유년 시절의 불행을 치유하겠다는, 저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이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냥 한풀이, 그죠? 한풀이, 살풀이, 한바탕 굿,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옆에 지금 칼춤 추고 있어. 칼춤 추고 있을 때 구경한다고 다가가면 어때요? 칼 맞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일단 피해 있는 거야. 한 발, 두 발 안전한 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그죠? 이 살풀이 춤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급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뭐 그냥 JD 벤스는 이렇다 치고, 그럼 트럼프는 또 뭘 저렇게 급해? 옆에서 보좌진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또 일본은 그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어찌 보면 참 간대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막 이런 것도 있어. 트럼프는 떼돈 벌었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뭔가 어떤 코인을 발행할 때 공직자들은 이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돼. 사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돼. 근데 단 대통령이나 그 가족은 괜찮아. 이 법 참 좋네. 통과해줘. 통과. 희한하죠. 그래서 돈을 막 벌었어. 자기가 트위터에 막, 트위터가 아니고, 그죠? X, 뭐, 주식 사라, 뭐 사라, 뭐 떠들고. 국가가 뭔가를 협상을 했으면, 그죠? 그 관계 절차에 의해서 협상을 발표하는 거 아니고, 딱 협상 끝나자마자 혼자 쫓아가지고 자기, 그죠? SNS에다가, 와, 협상했다, 뭐 했다, 막 자랑질 이만큼에. 그건 뭐죠? 관종. 아,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누군가한테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추앙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우와 하고 띄워주기를 좋아한다. 전형적인 노인네. 그죠? 사고방식. 이런 성격은 실적 나면 금방 또 돌아서요. 기억도 오래 안 해. 그럼 어때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박수 치주고 적당히 비 맞춰주면 돼.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 한국이 누구가 협정 내용대로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것도 관심 없을 거예요, 아마. 돌아서면 끝날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래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죠, 이 트럼프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요. 한 사람은 경제 구단, 돈 버는데 구단, 한 사람은 정치 구단. 일론 머스크가 계속 건들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죠, 많은 게 좀 그럴 수도 있어.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죠, 어떤 연애, 여성 편력 이런 것도 화려하죠.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지 개인 사생활이니까 이해해 넘어가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치명타가 되는 거는 뭐죠? 미성년에 대한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안 되죠.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가 하면 그죠? 트럼프 2기 때 출마할 때도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제프리 업스타인, 제프리 업스틴, 그러니까 업스틴 보고서라고도 하죠. 제프리 업스틴.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그죠, 좀 엄청난 어떤 성공한 어떤 금융인 약간 이런 식인데 2019년인가 그렇죠.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을 해요.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아동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구속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업스테인이 이런 거예요. 업스테인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뭐 나만 죽을 수 없다.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 아동 성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리스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잘못 내가 구속되고 계속 이게 석방이 안 되고 하면 나는 이거 뿌려버릴 거야. 일종의 이제 업스테인 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파장이 있었고 그 업스테인 리스트에 트럼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트럼프가 그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제프리 업스테인은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뭐 트럼프만의 어떤 특이한 필체, 뭐 트럼프의 어떤 우리로 따지면 뭐 사파, 만화의 사파 같은 어떤 그림 이런 것도 해가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에 연루된 어떤 멤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모임, 그 모임의 그 멤버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게 이제 업스테인 리스트인데, 근데 2019년도에 어떤 제프리 업스테인이 교도소에서 죽게 돼요. 사망을 하게 돼요. 뭐 말은 자살했다고 했는데 너무 좀 이상한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거물급의 어떤 재수가 또 그죠? 뭐 어떤 특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게 가동이 돼요. 그래서 감방에 갇혀 있으면 그 감방 앞에 카메라가 24시간 계속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업테인이 죽을 때 그 카메라가 하필이면 그 시간대만 딱 고장이 나가 작동을 멈춰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거를 지키던 간수가 자리를 이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살해 당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지만 뭐 그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이후에 막 조사를 FBI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그 카메라가 뭐 편집됐다,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돌고 그렇지만 그죠? 유야무야 묻혀버려요. 그 현직의 뭐 대통령인데 못 짜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냥 묻혀 흘러간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거론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털릴 거 다 털리고 당할 거 다 당하고 결국은 팽 당했죠. 토사구 팽. 그래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그죠? 나도 정치할래. 그리고 건드려요. 트럼프한테. 제프리 업스테인 리스트 너 있잖아. 너 포함됐잖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민감하거든요. 트럼프한테도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투자 계약 의향서를 맺고 이렇게 갑자기 급진전 친하게 가니까 저 입장에서는 와, 이거 괜히 이러다가 또 날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이런 걸 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찜찜한데 이런 부분 하나.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또 왜 그랬지? 왜 삼성한테? 저는 그걸 100% 액면 그대로 좋게는 안 봐요. 한편으로는요. 엔비디아한테 팽당했어. 엔비디아한테 구애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찬밥 대접해줘. 내가 단골 식당에 딱 가서 와 내가 여기 많이 팔아주고 해서 VIP 대접 받을 줄 알고 딱 갔는데 사장이야. 아는 척도 안 하고 자리도 안내를 안 해줘. 그러면서 저 여기 가게 뭐 술 한잔 먹으러 이래 왔는데 하니까 지금 단체 손님 와가 바쁘니까 뭐 딴 데 가든지 아니면 여기 기다리든지 그러고 쌩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기분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 없으면 가게 없어 하고 막상 나왔어. 근데 거기보다 좋은 가게가 없어. 근데 짜증이 나니까 옆에 가게로 들어가려고 해. 근데 그 가게는 좀 품질 떨어지고 맛도 없어. 그래서 어째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해. 그러면서 내가 이 가게 들어가는 척 하면 혹시 이 가게에서 내를 붙잡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가게에서 그죠? 들어가지는 않고 얼굴만 삐쭉 내밀어 가지고 이 가게 영업 몇 시에 해요? 몇 시까지 해요? 내가 이 가게에서 뭐 한
5만 원치 술 먹을 건데 어때요? 그 정도로 막 의사타진? 제가 보는 느낌 딱 그래요. 엔비디아한테 바라고 그냥 삼성하고 막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것처럼 막 적당히 쇼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젠슨왕이 혹시 자기를 다시 잡아주지 않을까. VIP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뉘앙스, 느낌도 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요란해요. 일론 머스크가. 계약이란 건 뭐죠? 어찌 보면 그 정도 큰 액수로 계약할 때는 밀당이죠, 밀당. 삼성한테는 뭔가 좀 싸게 공급을 받기를 원해서 밀당을 하고 주고받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래 성사보다는 그냥 무슨 장난질 아니면, 그죠? 자랑질, 누구한테 바라하고, 변심한 애인한테 자기 새로운 여친 막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어.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없지 않아 보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관세를 막 때리고 있어. 너가 15%, 너가 얼마 막 때리고 있어. 우리도 협정을 했어요. 협정은 협정이야. 말뿐인 협정.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 그리고 우리만 한 거 아니야. 모든 나라가 다 했어. 그럼 얘네들은 정신없어. 왜? 누구랑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 누가 뭘 하기로 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럼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면 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런 상태다. 하고 미국이 과연 그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깔려 있느냐. 미국의 공장을 차려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죠? 관세가 만병통치약이냐. 아니라는 거죠. 관세는 계속 거론을 했어요. 관세 거론을 하니까 어때요? 담배 피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그 나라에서 야, 올 연말부터 담배값 인상할 거야. 2,500원짜리 4,500원으로 올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려, 걱정, 야, 안 돼 해요. 근데 나라에서는 확고해요. 무조건 올려. 그러면 그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올리지 말라고 분노를 표출하다가 결국 올린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는 생각이 샥 바뀌어요. 어떻게? 두 부류. 에이씨, 더러워서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사람과 지금부터 사재기 해야지. 돈 있으면 전부 담배 다 사놔야지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재기를 해요. 담배값 오르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죠? 기존에 내가 담배를 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가격이 오른다니까 미리 사재기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우와 급증을 해요. 담배 파는 데는. 엄청나게 팔리겠죠. 사재기 해놨으니까. 그러면 막상 가격을 딱 올렸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배가 안 팔리죠. 사재기 해놨으니까. 그거 다 필 때까지는 담배를 안 사. 일시적인 심취기도 와요. 가격이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계속, 안 팔린 상태로 계속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면 한 2달, 3달 지났어. 그럼 내가 사둔 담배를 다 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돈 주고 2,500원짜리를 4,500원에 사러 가야 돼요. 사서 피죠. 그때부터 어째? 나의 생활비가, 그죠? 쭈그러든 거. 내가 하루에 한 갑을 폈어. 그럼 하루에 2,500원씩 나가던 게 이제는 4,500원이 나가게 돼. 어때요? 내 살림살이가 확 쪼그라들겠죠.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나가니까. 지금 관세 인상은 그전부터 계속 예고를 했어. 올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많이 해뒀단 말이에요. 해주니까 지금은 관세를 합의를 보고 15% 보편관세 다 때려받고 해도 그렇게 표가 안 나. 왜? 미리 알고 다 사재기를 해놨으니까. 살 거는 미리 다 사놨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관세 올려도 별 영향 없네. 물가 안 오르네. 괜찮네. 그게, 그죠?
바로 안 나타나죠. 얼마만큼? 사재기를 해놔 품목 따라 틀리겠죠.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두 달, 어떤 거는 세 달. 그죠?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 사재기 해둔 거를 다 소모하게 나면 그때부터는 샀어야 되니까 올란 가격, 관세 적용 가격으로 적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차가, 그죠?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얼마만큼 될 줄은 몰라요. 물품에 따라 틀리겠죠. 분명한 것은 무조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랐는데 물가는 계속 안 오르기를 바라는 게, 그죠?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3은 2.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시간을 갖고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째요? 관세 막 다 때려 박았는데, 이래 했는데, 합의했는데, 15% 올린다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 정도 시키면, 에이, 주식 폭락도 안 하네. 괜찮네. 잊어버려. 와, 주식 사러 가자. 그러다가 물가 지표, 그죠? 뭐,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온다, 뭐 한다, 어쩐다, 막 하니까 막 이제 그때는 얻어 터져. 폭락을 해.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고, 그러면 실업자가 양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불황이 오는구나. 그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쭉쭉쭉쭉 흘러가겠다. 아마 관세라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 그러면 이거는 한 방에, 그죠? 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시차를 두고 이만큼 시간을 두고 발생이 된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두 달, 세 달을 내다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관세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품목은, 그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